것보다는 마음이 힘드시는 게 더 클 것 같긴 한데요. 아이들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성적은 이렇게 마음이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전에는 시험 설명회를 하고 저녁에 여기 설명하는데 사실 오전에 시험 설명회 수능도 같이 왔어요. 제가 수능도 같이. 제가 여쭤봤어요. 영웅님한테. 우수 강사가 설명하는 수능 믿을만 하시냐고. 저도 잘 못 믿겠는데 믿을 수 있겠는데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중계동 설명회 때는 아마 제가 수능을 다 잘 들으셨죠? 네. 뭐 이렇게 방안이 나오시던가요? 안 나오시나요? 저는 사실은 그냥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이가 막힌 실수하지 않게. 사실 이게 거의 수능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난이도면 자격 보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 가서 실수하냐 안 실수 안 하냐, 내가 막힌 실수하냐 안 하냐 이거 아마 노심초사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뭐냐면 아마 이게 거의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아마 IELTS 처음에 아시고서 키워고 지금까지 쭉 한 10년 돌아보시면은 수많은 계획과 혹은 기획을 하시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려고 성인이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획을 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 아마 제 생각에는 계획의 거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 남은 기간 어떻게 실천할 것이나 70일 정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무슨 날 있죠 이제? 9월 6일부터? 혹시 원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가 아마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머리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일 것 같고요. 물론 마음으로 그런 아이들이 저주라는 물질로 해줄 수 있는 건 여전히 있을 텐데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머리로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좀 명료한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수면은 일단 판단하실 건 이겁니다만 이 정도면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오늘 사회권 친구들은 크게 바뀌진 않아요. 지금 제가 강대 애들하고 수업하고 그런데 애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얘네들 트레이닝 개수를 보니까 뭐 크게 바뀌진 않아요. 2개에서 3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바뀌고 문제가 쉬워지도 하고 어려워지도 하고 안 바뀌고 좀 우주론도 맞춰 바뀌고 어떤 애들은 좀 실제로 더 틀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3 애들 중에 이제 중위권 있는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등급이랑 이걸 피기를 하죠. 갑자기 일찍던 친구가 거의 4 근처까지 내려갈 거예요. 떨어져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예상할 거냐는데 아마 이제 첫 번째 잡아보실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2평 있잖아요. 2평하고 이거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시면. 그리고 요거를 표기해 보시면 우리 아이 실력이라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다. 막힌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져갖고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그날 아팠던 아니면은 뭐 특기평가 시간에 라디오가 맛이 갔던 이런 거 다 그냥 고려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맞을 성적은 대충 이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유시를 먼저 딱 확정 짓고서 뭔가 계산을 하시기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좀 팁을 드릴 건 뭐냐면은 약간의 상식을 좀 깨고자 하는 원서를 쓰시는 전략 중에서 이게 이제 아마 오늘 설명에 좀 제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게 불공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불공개되는 만약 필요하면 이제 어떻게 그 자료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범죄까지는 아니고요. 대교의 비공식자료를 저희가 거기다 몇 가지 가르치는 어퍼스 거기 보시면 수시 합격했던 친구들의 평균 예시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 페이지 그거에 1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경희대과의 학교생활 수시자 합격생의 성적 레인지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친구들의 성적 분포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실대과만 있는 경우 전 대학교 다 있어요. 4,000개는 있죠. 사실 오늘 이 자료만 가져가셔도 제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 제가 아까 몇 가지 좀 말씀드려요. 일단은, 저희가 너무 관상화된 사고를 갖는 거 약간 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사 부모님들이고, 많은 경우에 이제, 안 그러시는 게 있지만, 입시 약간 단련이 되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럴 일은 국제가 있으면 또 보시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사실은 이 은행사원의 마지막 방문이실 바라고. 근데 그게 그동안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독이 될 수 있는 점이 많거든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요즘에 돌고래에 대한 인권 선언들이 나타나고 혹시 아세요? 돌고래에 대한 인권 선언들. 들어오셨나요? 돌고래에 대한 전면적 포획 금지하고 동물원에서 방사. 그다음에 당연히 돌고래 쪽에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돌고래의 지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최고 정도. 이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알아요. 실제로보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대요. 실제로 인간과 어느 정도까지는 감성도 고발이 가능해요. 걔네가 유일하게 인간을 빼놓고는 다른 종이 슬픔에 처했을 때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돌고래끼리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들어보시나요? 태평양 서안에 살고 있는 돌고래하고 태평양의 동쪽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만나면 통역 돌고래가 있어요. 태평양의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통역을 해준다고 했어요. 네, 진짜. 문어가 있고 그게 후천적인 습득 능력이에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뇌도 인간의 뇌가 크고 좌뇌, 우뇌가 다 발달되고 주름도 인간의 주름만큼 안 되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의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돌고래가 동물로 봤던 건 좀 다른 거죠. 우리 조상들이 생선으로 봤죠. 좀 달라졌겠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문 쪽하고 상경 쪽을 쓴다면 어디가 가기 어렵나요? 상경인가요? 자, 일단은 정시는 어디가 어렵죠? 상경이 어렵죠. 훨씬 높죠. 구멍나지 않은 이상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수시는 어떨까요? 상경이 여전히 어려울까요? 아니, 쉬울까요? 어떠실 거예요? 어려울까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중대.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혹시 상경 쪽하고 인문 쪽하고 경쟁률 차이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디가 경쟁률이 높을까요? 혹시 이 학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논술 전형으로 제가 얘기해요. 어디만 수를 보죠, 주로? 상경, 사과 분야 학교도 있지만 이게 다 상경들만 수를 보죠. 자, 이 학교는 어떨까요? 연대, 고대, 소망대, 이 학교의 공통점은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안이죠. 공통점 이건데, 자, 이거 말고 또 없을까요? 우표? 이 학교들은 상경만 수리를 보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대, 서강대, 성대는 다 수리를, 상경도 수리를 안 보죠. 그 다음에 고대는 어디도 수리를 보죠? 인문도 보죠. 그러나 상경하고 인문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리와 관련시켜 준다면. 자, 제가 한번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차이가 보통 평균 어떻게 되냐면, 중대 예를 들었고, 중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경쟁률 27대예요. 근데 인문은 얼마냐면 43대예요. 자, 요 라인에 있는 학생들은 수리노수 보는 게 부담이 없을까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쟁률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 학교는 상경과 인문의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 나요? 얘네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논술 점수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학교들이 전부 압력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논술 성적을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논술 성적은 3점이 높을까? 인문이 높을까? 자, 이 학교들은 어디가 높으냐? 인문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 같은 경우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점수가 합격생이 70점이거든요. 75. 상경은 얼마냐? 63부터 시작해서 67점까지. 얘는 어떨까요? 점수가 어디가 보입니까? 환경이죠. 자료 잠깐 볼게요. 연대가 공개해서 3월달에 거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북보돌이 하는 자료를 보면 31쪽 한번 보실까요? 연대 노출대장 노출 성적이 공개가 이건 한양대를 보셔도 되고요. 31쪽 한번 보시면 거기 노출성이 편안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합격생 평균이라고 나온 데가 있을 거예요. 노출성도 평균인데 문과대가 13.8점, 상경대가 81.3점, 경영대가 85.3점, 상과대가 66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가 76.8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높죠? 환경교육이 높죠? 그렇죠? 점수 토트라인이 얘네가 높죠. 출시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세요. 정원이 많은 과가 유리한 걸 적은 과가 유리해요. 많은 과 다 쓰실 건가요? 아닙니다. 유리하셔서 왜 안 쓰시나요? 높은가요? 자, 이것도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과연 정말 이거에 많은 과가 유리한 건지. 첫 번째 따져보실 거는 얘네들은 오히려 수리가 조금 된다면 어디가 유리할 수도 있냐. 상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인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네는 거꾸로 상경과 어렵고요. 인문이 더 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인문하고 상경 쪽하고 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확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학교는 어렵습니다. 가장 적은 학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중간이 성함 상대는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부 전형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를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갖고 좀 평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판단 지점은 이거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정시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자, 이거 제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평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1점은 나중에 확인하면 4페이지에 보면 1점 나와 있고요. 11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시죠. 자, 우리 아이가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 건가. 하위권 친구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위권으로 조금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아마 제가 노출만 일단 좀 말씀드려요. 가장 극상위권 친구들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연계에 납치될 건가를 걱정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연대를 썼다가 괜히 연대를 납치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꼭 연대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서울대는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또 말하면. 그리고 성대서울도 마찬가지고, 연대 특기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수시 2차 전형에 있는 뭐 이대도 마찬가지고, 소방대 특기 전형도 알바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내가 혹시 수능이 잘 나올 건데 미리 색깔로 납치되면 어떡할까? 이 대표적인 학교들이 연대니까 연대 거 얘기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한국사 선택했던 친구들이겠죠? 이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 서울대가 몇 개로 가느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만점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3개다. 국어하면 한국 2개 정도는 서울대 정도에 갔다고 하시거든요. 사과대는 1.5배수 안에 들었고 작년에 눈수를 봤을 때는 2배수를 뽑았거든요. 작년에 엄세현이라는 친구가 국어하면 한국 2개 들렸었는데 그 친구가 사과대에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뒤집기라고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술로 가감해준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따지면 사과대는 2개 정도 넘어가면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정도는 소위 말하는 소비자 낮은 데를 생각한다면 3개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이제 노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9월하고 6월 목평, 제가 평균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봤을 때 3인 걸 전제로 제수형은 달라지겠지만 4개 정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4개 정도가 틀렸다고 하면 연대를 쓰는 게 연대 3인 걸 쓰는 게 맞고요. 아니면 3개 정도다 보면 패스를 하시고 서울대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됐거든요. 네, 기준은 첫 번째는 4개에서 5개 틀렸다. 물론 이때는 국영수도 5개 틀리면 안 됩니다. 국영수에서는 한 2개, 참고에서 틀려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연대 사과를 중심으로 뭐 상경이나 이런 거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개가 넘어갔다. 토탈에서. 그러면 연대를 인문 쪽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아까 연대가 인문성이나 사과성이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따로 없고요. 최저가 없거든요. 최저가 꼭 충격죠. 제가 6월때가 말씀드렸는데 연대가 그럼 확인사사를 해줬어요. 우리가 공개 자료 공개하면서. 요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출국자 이번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연대가 작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또 8월 초에 공개했던 연대가 거기 보면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비율이 얼마냐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얘가 32,000명 쳐놨거든요. 그 중에 얼마냐면 39% 정도의 지원생이 최저를 충족 못했어요. 작년에 연대 최저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득을 3개였습니다. 우선 조건 말고요. 요 이득을 3개 충족 못한 친구가 89%. 원래 경쟁률은 40대 1 연대 분들이 실제로 얘네 빼버리니까 24대 1입니다. 나머지는 애들이 16명 정도는 최저가 안 나온 거죠. 자, 근데 최저 조건을 충족 못 시킨 친구들이 이쪽이 많을까요? 이쪽이 많을까요? 어떻게 돼요? 이쪽이 충족 못 시키냐 혹시? 많겠죠. 자, 이거는 뭐로 가격도 추론해 보시면 자, 논수성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보시죠. 사실 제가 애들하고 추석 때 도표 특강을 할 거예요. 이 도표에서부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31초 한번 보시죠. 31쪽에 보면 몇 가지 정보를 좀 얻었다.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얻었던 정보는 뭐였죠? 상용 쪽하고 부분 쪽하고 어디가 논술 정보가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누가 논술 잘 쓴다고 생각하죠? 환경에 대한 논술을 잘 쓴 거로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기는 상경은 85점, 여기는 82점, 3점 이렇게 나왔어요. 경영과정. 근데 체육학과는 몇 점 나왔죠? 합격자 60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누가 잘 쓰는 거 같죠? 상경주의 잘 쓰는 거 같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균을 보십시오. 평균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아요. 합격자 평균 말고요. 지원자 평균.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비인기학과에 지원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저를 충족 못 시키는 게 훨씬 더 높은 인원을 가질 거다. 많은 겁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의 애들은 둘 다 똑같이 30대 1이라고 쳐도 둘 다 30대 1이라고 해도 최저 비충족자 인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다를 거라는 거. 아주 오늘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연대가 2등급 3개짜리였는데 올해는 뭐죠? 최저 조건이? 4개 한 6이죠. 점수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자, 만약에 한 6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한양대 최저가 있냐고 해요. 근데 올해 만약 점수인데 연대는 30대 1이고 한양대는 30대 1이에요. 똑같은 30대 1일까요? 얘는 상당수가 날아가고 이건 어떻죠? 최저 조건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알고 아마 1명 정도는 가셔갈 수 있겠죠. 몸이 아파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29대 정도 나오겠죠. 얘는 제가 얼마가 떨어질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뽑았던 친구들이 논술에 대한 경쟁력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훨씬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최저 비충족 때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 보시면 나중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근데 뭐냐면 연대 같은 올해 한 6이면 얘하고 갭 차이가 얼마나 보시면 되냐면 근데 우리가 최저비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얘는 112나 아니면 2212 정도 나오겠죠. 근데 얘는 어떠죠? 292 나오면 되죠. 한국 포함했어요. 그렇죠? 심하면 이렇게 나와도 돼요. 아니면 922 나오도 돼요. 지역번호가 9로 시작하는 이 동네 애가 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최저 조건일 때 충족을 못 시키니까 39%였으면 이걸 때 어떠죠? 제가 볼 때는 한 55% 정도 시작될 것 같아요. 충족 못 시키시면. 그리고 아주 많이 간다면 신학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신학대 쓰실 거예요.
독실하시면 쓰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강하시면 쓰실 수도 있지만 문법을 쓰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시간대가 또 제가 볼 때는 2개월을 넘기 어렵고 실제 추가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1개월 정도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수 잘 쓸 필요 없어요. 그래가 좀 더 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 최저조건 충족. 이거 반대로 최저조건이 되게 낮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혹시 지금 최저조건 없는 거 하나만 생각하시잖아요. 올해 사실은 최저조건이 거의 유형을 없애버린 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진학학교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소유전형은 무조건 쓰라고 해요. 최저조건 맞추면 갔다 해요. 수도분하고 최저 맞춰서. 그 다음에 지금 서강대가 어떻게 하죠? 서울에서 내신 3등급 만점 쳐주고 다 쓰라고 해요. 내신 2.5. 사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서강대가 서류 전형할 때는 수능 우선으로 해서 그러면 거의 수능 1, 2회 받는 데니까 예산에서 최저죠. 올해는 이름 3개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고액을 내신 3등급짜리 뽑아야 될까 대신 아닐 거예요. 교과를 그냥 외고로 가버릴 것 같아요. 올해 처음이지만 생각 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그렇게 쓰시려고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미세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0명인 얘가 애들은 우리나라 내신 3등급 애들이 얼마 돼요? 5조. 그러니까 일단 비교과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고요. 학교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연대 종합도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문으로 간다는 뜻은 뭐냐면 수능 경쟁률이 낮은 데도 정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경 쪽은 한 18대 정도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 쪽은 제일 낮은 2대1까지 갈 것 같고 시작할 것이고 강화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대1 정도로 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확률을 보면 이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형 때 되게 많이 쓰는 거는 연대를 높이고 낮출 수 있으니까 모델을 낮추고 위험하니까. 사실 이렇게 쓰시면 올해는 완전 수를 바꾸시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은 이거겠죠. 연대 최저가 나올 거죠. 또 하나 연대 확률. 왜냐면 연대가 최저가 높기 때문에 지금 9평이나 6평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연대 최저가 거의 간당간당해요. 조금 욕심내면 6까지 나올 것 같은데 7 정도 나와요. 그때 되게 고민 나서. 어떡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하고 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연대를 질러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저 안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질러볼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서울대 성대를 5대까지 안고 갈 수가 있는가? 안고 갈 수 없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가져가실 거면 다른 학교를 포기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싸잡아 갈 수는 없을 거다. 정상적으로 보면 제가 올해 건 사실 예측이 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위권이나 친구들의 점수가 널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연대 최저가 안 좋다고 어쩔 때는 안 맞추기 때문에 바로 포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대를 쓰셨다면 아니 우리가 요번에 7이었죠. 3까지 7 연대 쓰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서강대나 성대나 고대 중에 하나를 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아마 아이 키우시면서 조금씩 버리시는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씩 포기하거나 버리고. 근데 사실 이제 인정하셔도 제가 아까도 교육부에 뭐냐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지금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원에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8일날 계획이 다 끝나면 그때는 안에서 맡겨주시면 그렇게 냉정하실 때 뭘 버릴 거냐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도 버리셔야 되고요. 학도 버리셔야 욕심도 버려야 되고 전형도 버릴 게 있고. 그래서 요 연대 최저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뭐하고 고려하냐? 고대, 서강대, 강대. 얘네들 같이 고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등급 3개는 큰 고민은 아니죠. 대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올해 2평 2등급이 2개 정도 나오고 2, 3, 4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애 소위 말하면 2등급 3개짜리 쓸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 라인에 있는 학교가 서강대, 성대, 중앙대가 되겠죠. 2대까지. 고대 1. 4대학이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제 생각에 다 버리긴 좀 힘드시고요. 2개 정도는 가져가실 수도 있다. 하나에다 2개.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들 2개짜리 넘어가셔야 돼요. 최저 조건이 높은 학교가 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한양대 가기 제일 어려운 이유는 최저 조건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기 어려운 거고.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가 가기 가장 쉬운 학교예요. 최소한 최저 정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아이가 3개를 충족할 수 있으면 3개보다는 2개가 탈락률이 적을 거예요. 최종적인 탈락률이. 우리 아이가 3개를 가질 수 있으면 3개 중심으로 포기시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만약 우리가 안정적으로 3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수준수에 대한 능력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고대, 공대, 중앙대, 서강대, 성대를 쓰는 게 맞아요. 경희대나 외대나 건대나 동대를 쓰는 거다. 그런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3개짜리 이게 또 3개 중심으로 쓰지만 충족할 수 있다면 아니 2개 정도가 된다면 요거를 한 3대학, 5대학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대신 연대 거랑 같이 맞물려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 조건 2개인 대학도 있죠. 건대, 동대, 외대, 경희대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제일 고민이 이거고요. 뭐 경희대나 이런 거 쓰시는 거, 외대나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하실 거예요. 고민은 뭐냐면 건대나 동대를 쓸 거예요. 이게 아마 고민이 될 것이고 수시 1차에 여기가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힘들지 않나 이거 고민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혹시 수능 잘 보지 않을까 걔를 건대나 동대를 끌려가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정상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대나 동대 라인을 정시에 간다는 건 보통 이 정도 나오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올 2. 정과목에서 올 2 정도 크면은 동대가 다 좋다. 지금 분명히 제가 이제 반수생들 만나서 맨날 물어본 게 지금 6월달에 반수생들이 엄청나요. 그럼 걔네들은 실제 들어가요. 몇 개 갖고 그러면 이제 좀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조금 몰랐었는데 작년에 성대 글로벌이 뚫렸더라고요. 반수하는 문제들 보니까 보통 성대 글로벌이 맥시멈으로 따지면 5개거든요. 국영수에서 2개, 탐구에서 3개. 그게 성대 글로벌 하셨는데 작년 8개까지 왔어요. 그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정도 감사를 가느라 8개 틀리면 성대 같습니다. 성대 글로벌에서 감사해요. 근데 60년을 다시 말하면 서강대는 성대 경험은 5개였어요. 건대는 보통 이 정도 애들이 경험을 했을 때고요. 1, 2, 3 이게 건대를 갔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건대를 정시로 갈 수 없다면 원래는 쓰는 게 맞습니다. 건대나 건대를 걸치고 왜냐면 수시 1차가 2차보다 가격이 좀 쉬워. 지금 딱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일단 수능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납치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시 1차를 지원해 보는 게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있는 대학은 핵심은 건대나 동대를 쓸 겁니다. 판단은 9월달 정도만 판단하지 마시고 요거까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체 추이도 보세요. 우리 아이가 올라가고 있는 추이는 떨어지고 있는 추이. 만약에 떨어지고 있는 추이라고 한다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능 많이. 너무 나쁘면. 그리고 최저가 없는 거. 물론 뭐 2등급, 뭐 3등급, 뭐 합 5, 이렇게 2합 이렇게 잡는 학교도 있으니까 뭐 빼고 이렇게. 요 원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저가 거의 없는 이런 대학도 좀 고민이 되실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최저를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다면, 뭐, 한 6이던, 2개월에 한 6이던, 아니면은, 뭐, 2개월에 한 5던,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면, 이쪽으로 미시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하시고요. 그냥 한양대는 약간 뜨거운 감자인데, 한양대가 문제가 뭐냐면, 약간 느낌이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한데, 제가 대성하고 대치하고 중계를 다 하지만, 모든 학원의 대치 중계, 배성에 대치도 로고스도 놓고요, 프로세스도 놓고, 저희 선생님 중에서 로고스 수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양대가 좀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문술학원의 한양대가 여름방학 강좌에 거의 활용했습니다. 배성도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천대라고 생각하시고, 한양대 벽돌을 쌓아줄게. 천대예요. 천대를 있었어요. 로또다. 한양대 건물 지어주느냐 이런 얘기, 한양대 공부들만 쓰고 나머지 안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 피하고 있는데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한양대는 제가 이제 6월 선생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연대하고 상경 쪽은 써보실 생각을 좀 해봐라. 인문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인문은 적어요. 이과에도 대상으로 쓴 겁니다. 한양대를 만드는 문과는 작가님 뭐라고 해요? 구색을 맞춘 거고요. 이과 중심이에요. 왜냐면 이과는 수시 1차에 최저 없어도 좋은 애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자신은 사실 한양대가 없을 거거든요. 좋은 애들이 한양대를 수시 일자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최저 없는 애들을 뽑는데 좋은 애들 뽑을 수 있을까? 좀 자신 없어요. 그래서 한양대 약간 버리는 카드 수도 있는데 대신에 가서 아이쇼핑을 좀 하세요. 한양대 가서 홈페이지 가서 경제명을 보시고 두 가지 장점이 있을 거를 경제를 보시면 마지막 날 가셔서 보통 접수 3시간 전이나 2시간 전까지 공개를 하거든요. 보시고 나서 너무 경험이 높다. 150대, 250대 나오면 그냥 위안을 삼으세요. 위안 저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안을 삼으시고 혹시라도 경쟁이 좀 낮다. 그러면 어차피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요 밑에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6개 다 못 써요. 논술만 쓰는 친구들. 그러면은 아예 논술을 6개를 다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를 아껴주시면 안 돼요. 다 쓰십시오. 6개를 쓰는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데는 써볼 수도 있고요.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안 쓰면 100% 떨어지만 한양대 쓰면 확률은 0.01%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쓰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데를 쓰세요. 근데 날짜가 겹치는 학교들 있죠. 그래서 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가 최저 맞춤으로 해서 발대하게. 얘들 중대랑 외대랑 겹치거든요. 중대랑 외대랑 같이 쓰세요. 정 안 되고. 그랬다가 이름을 챙겨놨다고 중대로 들어. 물론 이렇게 시간만 잘 조절하면 둘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도 둘 다 퀵서비스 타고 다니면 돼요. 물론 이게 생명의 위험과 내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혹시 중복되면 중대를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저요건 충족하면 높은 학교를 가는 것이다. 이렇다. 그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논술에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학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논술에 대한 좀 장점이 있는 거 없는 거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대 거 점수 잠깐만 보세요. 이거 본교 이렇게 잠깐 봐요. 30 있어요. 제가 아까 단계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3점쯤 점수 높았다고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혹시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 뭘 좀 잡아볼 수 있냐면 지금 지원자 평균하고 합격자 평균하고 점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20몇 점 차이 나죠? 한 25점 정도 차이 납니다. 지원자하고 합격자 평균하고. 자, 거기다 하나 더 보시면 표준 편차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예를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평균이 지원자 평균이 50점대고 합격자가 70몇 점대예요. 70이죠. 그러면 표준 편차 14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9점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는데 미니멈으로 제일 못 본 친구는 아마 30점대 친구가 있을 거예요. 표준 편차 계산해. 얘는 가장 잘 본 친구는 거의 90점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얘네들끼리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제일 못 본 친구가 제일 못 본 친구. 60점 정도 차이 나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저도 이 자료는 처음이에요. 나머지 얘네들 뭐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 대충 예상했던 점수들이 얘도 뭐 별로 새로운 건 없었는데 논술 점수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연대도 나타난 거. 저거는 지금 지원생 못 본 친구가 30점이고 잘 쓴 친구 60점 되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냐면 연대에서 기본 점수가 안 됐던 뜻이에요. 점수 그런 얘기도 점수가. 근데 고대는 올해 모의 점수를 봤는데 성적표 받으신 자제분이 계세요. 고대 모의 점수 있고요. 점수는 안 오고 나중에 좀. 근데 제가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서 점수가 그 상위 99% 시즌을 하고 있었어요. 99%,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82%짜리에서 성적을 갖고 있는 중에서 근데 점수가 거의 안 나와요. 82%짜리였고요. 90%짜리가 점수가 거의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고대가 기본적으로 좋다는 뜻이에요. 물론 정말 측정을 하는데 이것까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주는 학교도 있는 거죠. 논술의 실제 반영을 높은 학교는 어디냐면 연대였고요. 그 연대를 보면 내신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논술들은 합격자를 30페이지. 거기 보면은 요것도 도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연대 교과 항목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른 학교도 대입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합격자 평균 내신이 얼마죠? 2.72점. 그렇죠? 지원자 평균은 3.38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따진다면 4.5점대들도 제법 있어요. 우수전형으로 본다면. 이거는 제가 그 대기업 비공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점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일단 첫 번째 이거겠죠? 실제로 내신에서 반영하는 비율은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점대들까지 붙었거나 표준 편차를 보게 되면 5점대들까지 붙었기 때문에 내신 발급이 높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계 자료입니다. 이때가 좀 재밌고 너무 낙관하지 말라고. 지금 보면은 합격자 평균입니다. 그거 말하면 얘네들이 특이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과대나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생과대 내신이 3.5, 사과대가 3.02, 신과대가 3.32, 병용대가 2.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느껴져요. 사실 노출되면서.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과랑 문과랑 어디가 내신이 더 좋나요? 이과가 좋죠. 이과가 좋죠. 왜 그럴까? 이거 보통은 내신은 문과가 좋거든요. 등록과죠. 근데 연대 강과도죠. 아, 그 이과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죠. 이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 학생은 뭘 보시냐면 이과 애들 자연대 내신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 내신 앞에. 왜냐면 자연대 쪽은 과거 애들이 안 써요. 그래서 과거 애들은 호공, 카이스트, 의대, 서울대로 다 빠져버리고 연대는 5순위 대학이 안 가거든요. 근데 외고 애들은 연대가 2순위 대학이 딱 가요. 외고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과 쪽은 과거 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은 자연 쪽에 내신을 보시면 정확하실 거예요. 이 정도에 붙었거든요. 일반고.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하고 실제로 그 상관성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특히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실제 학력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 38쪽. 거기 보면 이제 내신 실제 학력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누구가 얼마씩 감점을 시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는 차이 나는 대학이 고대랑 토익대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고대는 논술 45에 소위 말하는 학생부가 55점, 토익대는 논술 60에 학생부 42점. 자, 이렇게 보면 어디가 내신 반영이 많이 하는 것 같죠? 내신 반영을 고대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고대가 가장 적게 하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등급상 고대는 얼마씩 떨어지냐면 0.02점씩 감점시켜요. 마치 거의 쇼트트랙 경기에 가서 점수를 까거든요. 근데 홍대는 얼마씩 감점을 하냐면 5점씩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우리한테 이론 내신은 뭐냐 이것도 잘 보시고, 논술도 공개된 게 있다면 기본 점수를 얼마 주는 학교인지, 기본 점수를 안 주는 학교인지 이런 것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좀 특히 자료를 처음 보내주신 분들이 조금 고민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보시면은 조합을 하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서류. 여기 학생부가 학생부 교과정, 학생부 종합이다. 서류하고 논술도 출신 쓰실 텐데 한 6번을 쓰시겠죠. 이때부터 지금 조심하실 거는 서류 6개, 논술 6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조합이. 아니면 서류 5개, 논술 1개. 논술 2개, 서류 4개, 논술 3개, 서류 3개, 논술 3개. 그 다음에 논술 4개, 서류 2개. 그 다음에 논술 5개, 서류 1개. 그 다음에 논술 6개, 서류 0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상태는 어떨까? 이상적. 이상적인 상태는 사실은 이런 상태가 제일 이뻐요. 이런 상태는 좀, 이것도 사실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연대본에 노출 안 썼다는 뜻은 서류만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잘못 내려가면 군대까지 내려가지고 내가 수능이 잘 안 나오고 칠 것 같아요. 밑에 학교로 서류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슬프죠. 노출만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좀 슬픈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비경제적이에요. 왜냐면 뭐 물론 서류 접수가 나중에 하거나 수능 유리하거나 자소서를 서울에 같이,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는 서류 자소서를 안 쓰는 학교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소서 하나 쓰라고 2주나 3주 까먹는 거는 조금 비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게 제일 이쁘긴 한데 요거 쓰실 때 조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잘못하면 다 사냥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니 노출만 6개 쓰면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맨 위에부터 쭉 쓴다고 생각해요. 연대, 부대, 서강대, 성대, 뭐 한대. 한대는 또 안 쓸 수도 있죠. 중대. 경희대까지 내려가요. 노출만 6개 쓰면. 레인지가 좀 길죠. 자, 근데 만약 서울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올려서 어떻게 쓰죠? 서울대. 서울. 연대도 뭐 그렇죠? 서울대 직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일 수도 있고. 서울대 서류, 연대 서류, 고대 서류. 이렇게 특기나 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연대 누수, 고대 누수. 그 다음에 서강대나 성대에서 끝나요. 이렇게 쓰면 잘못하면 다 못 폈어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계획을 세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리고 계획을 세우셔야 다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버리고 계획. 추가할 경우에는 뭘 버리냐? 수업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6월달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하지 않는데 9월달에 이제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시간을 더 줄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을 더 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더 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 설명을 할 때 333 나온 친구가 누구 나왔어요. 누가 대학 가기 쉽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수시는 얘가 유리하죠. 다 아실 거고 얘들은 두 개니까요. 정시도 누가 유리해요. 정시도 얘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수학 반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수학 반영 안 하는 게 둘 다 좋다. 얘가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것도 잠깐 보시죠. 어디로 가시냐면 13페이지. 거기 보면 여태까지는 다 우리는 뭐를 반영한다고 생각했냐면 수능의 4개 영역을 다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근데 14페이지 보니까 원래 육수, 영탕은 다 쓰지만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3개씩 반영할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반영할 학교들. 물론 이런 학교 보내실 생각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국영탕 5번 학교 보세요. 거기 보면 통일교, 자율종교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수학 반영 안 하죠. 취약 이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올 3학기는 홍대 못 가요. 국가기가 못 사거든요. 취약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쓰시기라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수학만 우리가 강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학생은 사실 이제 수리요소 쪽으로 잡아보시니까 방법이 있고요. 정 안 되면 뇌과목을 다 끌고 갈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수시에서 창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1 이걸 원하시나요? 이걸로 할까요? 2, 4 하루 6일로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3일이요. 아니면은 3, 4로 원하시나요? 이것도 이상을 유의할 수도 있고 탐구 하나를 먼저 잡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탐구 하나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휴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제휴로 하던 친구 같은 경우 백스나 같은 거 작년에 16점 이런 300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략을 다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결정의 순간이시고요. 판단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학원을 바꾸냐 뭐 선생님을 바꾸냐 이런 건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짜고 실천시킬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그 판단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원칙은 수시 원서를 6개를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원칙 쓰는 거에서 약간의 방향성을 좀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힘수술 안 하는 거고 뭐가 있겠지 않을까. 이렇게 강좌를 따라오니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중에 수능이라고 설명회가 있을 텐데 사실 수능이라고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설명이 아닙니다. 끝날 거거든요. 지금 요 설명하고 나서 우리 아이 대학교 때 가장 마지막 중요한 이슈의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설명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이거 마무리 좀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번외사진을 꼭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